최대한 다양하게 문제를 접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우리는 그럴 여유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이 근간이 되는 내용을 일단 설명해주고 그게 어떻게 실제 적용되는지 한번 구경을 해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등비구수의 도형으로서의 활용, 도형으로의 활용. 물어보는 대상은 어떤 특정 좌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좌표, 길이, 넓이. 이 길이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 사각형, 둘레 길이가 될 수도 있고요. 한변 길이가 될 수도 있고요. 대각선 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넓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의 넓이가 될 수도 있고요. 원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원의 일부니까 호죠. 호의 넓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삼각형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지 멋대로죠. 그러니까 엄청 대상이 화려한 거예요. 카테고리로 크게 나누면 좌표, 길이, 넓이 정도가 되고 이때 핵심은 이게 좌표가 됐든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첫 번째 각, 즉 첫째 항이죠. 첫째 항은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이거 구하지 않고서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첫째 항 반드시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 전부 다 공비를 갖고 있거든요.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공비를 구하는 수단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비를 구하는 수단의 대부분은 비례식에서 나와요. 비례식에서 나와요. 비례를 잘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작아지는 애들이에요.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작아지는. 커지면 발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작아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례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 비례를 어디서 찾느냐? 길이 값에서 찾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길이 값에서 비례. 지금 메모나 이런 거 해두고 나중에 실제 진짜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보면서 아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익숙해지게. 비례식을 찾고 이 비례식은 어디서 찾아요? 닮음에서 찾아요. 항상 닮음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도형이나 길이는 다 닮음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닮음을 잘 찾아야 되고 효율적인 닮음을 찾아야 됩니다. 괜히 엉뚱한 곳에서 닮음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내 대상은 원인데 실제 닮음은 원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형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노하우예요. 나는 원을 구하고 있는 게 맞아요. 원을 구하는데 닮은 B는 그 원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에 있는 삼각형으로 구해야 편할 때도 많다 이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넓이 같은 경우는 길이의 비를 구하면 길이의 비가 A 대 B면 길이 B가 이걸 구했어. 이게 A 대 B야. 그럼 공비는 뭐가 돼? B분의 A가 되겠죠. 비율이 이거면 1대 2면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A 제곱 대 B 제곱. 이해됐어요? 따라서 그때 공비는 BA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올 리는 없지만 부피의 B는 A 세제곱 대 B 세제곱. 그래서 공비로 따지면 B분의 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다룬다.
이 안에서 노는데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다. 그 어려운 때를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로 따지면 10장 정도가 나오죠. 실제 문제 되면 10장, 20페이지 정도 나와요. 20페이지. 이런 문제가 엄청 길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첫 번째 문제를 볼 텐데 문제 10번인데 한번 자세히 바라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미리 정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 그림처럼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pn이 있는데 OP1의 길이가 1이래. 어떻게 됐냐면 승준아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대. 요 각도를 30도로 하고 여기에 점 하나를 찍었는데 이 점을 P1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인 거야. 길이 1짜리 선분을 만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 가상의 수평선이 있는데 이 수평선에 대해서 다시 30도의 각도로 쭉 가요. 그래서 여기가 P2예요. 그런데 P2, P1에서부터 P2까지 길이는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각도는 30도 유지한 채로. 다시 여기서 가상의 평행선을 긋고 30도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P3가 될 텐데 이 길이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각도는 30도예요. 여기도 30도. 이 30도 각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지그, 제그, 이렇게 가겠다 이거야. 대충 감이 오시죠? P4 이렇게 무한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이 PN이라는 점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x, y 어디를 어느 좌표를 향해서 가는지를 찾으세요가 대표적 좌표 문제죠. 요거 수능 기출 문제예요. 수능에서 실제로 나왔던 기출 문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얘의 특징은 좌표는 이런 좌표를 찾는 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좌표의 문제풀이를 쉽게 하는 것은 뭐냐면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x는 x를 추적하고 y는 y 따로 추적하고 x의 변화 따로 쓰고 y 값의 변화 따로 쓰세요. 각각의 값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x좌표부터 따져볼까요? P1의 x좌표 첫 번째 x1 첫 번째 x좌표 이 점의 좌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값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해되시죠? 그럼 얼마입니까? 코사인 30도죠. 1 곱하기 1 길이값 곱하기 코사인 30도. 맞습니까? 네. 뭐 실제 값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루트 4. 여기까지 되시죠? 두 번째 x 좌표는 여기에 가 있죠. 맞습니까? 그 좌표는 여기가 직각일 때 이걸 더 내리면 원래 있던 이 자리에서 백을 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2분의 1의 2분의 1의 코사인. 그래서 x1에서 빼기 2분의 1의 곱하기 코사인 30도.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 x좌표는
다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x2에서 더합니다. 얼마만큼? 4분의 1 코사인 30도만큼. 이해됐죠? 그 값이라는 것은 x2가 이거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플러스 8분의 루트 3으로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걸 자세히 봤더니 x 좌표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얘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해서 더해져 나가는 형태인 거예요. 즉 x 좌표 자체가 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따라서 x 좌표가 이렇게 쭉 가서 xn으로 가는 이것을 2분의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다시 더하기 8분의 루트 3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해져 나가는 거죠. 무한 등비급수가 되는 거예요. 등비급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등비급수의 합이 xn이 가고자 하는 곳이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거의 답은 첫째가 얼마? 2분의 루트 3. 공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서 이리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소리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xn이 가고자 하는 곳이죠. 따라서 여기가 2분의 3이 될 거고 약분하면 3분의 루트 3을 향해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x가 가고자 하는 곳은 찾았어요. y가 가고자 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y값만 따로 떼어서 봅니다. y좌표만 따로 떼어서 보면 첫 번째 y1 이 높이죠? 이 높이죠? 뭐예요? 1 곱하기 사인 30도죠.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두 번째 y좌표는 이 높이에서 다시 이 높이만큼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높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다시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만큼을 더해준 거예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 더하기 여기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규칙성이 날아가 버려요. 계산 다 끝내면 안 돼요. 4분의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세 번째 y좌표는 다시 요 높이만큼 또 더해줘야 돼요. 계속 얘는 예쁘게 더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돼서 얘를 쓰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y의 n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얘가 무한히 더해져 나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등비급수네. 그래서 왜다 쓸까요?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에 첫장 2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1을 향해서 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두 좌표를 각각 계산하면 PN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 3분의 루트 3과 1을 향해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좌표를 물어보는 대표적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길이.
길이도 역시 이 문제 역시 수능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번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서 30도 각도로 쭉 뽑았어요. 여기가 y고 여기 대문자 x로 썼구나. 이 각도가 30도입니다. 여기서 길이가 2인 곳에다가 P라는 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분을 내립니다. 수직으로. 그때 점을 P1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곳을 향해서 수직을 그려요. 수직을 그려서 그때 만나는 점을 P3라고 합니다. 아, P2인가? 다시 확대 P2예요. 이 규칙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수직을 내려서 P3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해되지? 승준이? 다시 이쪽에다가 수직을 그어서 P4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다시 내리고 그래서 P5라고 합니다. 다시 이 짓을 무한 반복 이렇게 됐대. 여기까지 됐지?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 그때 나한테 원하는 것은 P와 P1의 길이 더하기 P1과 P2의 길이 더하기 P2와 P3의 길이 무한 반복 이렇게 됐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 하나씩 차근차근히 계산하면 돼요. 아까랑 비슷한 개념으로. 자, P에서부터 P1까지의 길이는 이 빗변 길이 2를 계산을 하면 첫 번째 값은 얼마예요? 사인 30도니까 얘는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길이 여기가 이제 1이에요. 이 길이가 1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나는 이제 요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직각이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의 합이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몇 도? 60도.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몇 도? 30도 다시. 맞을까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인데 얘를 빙그르르 돌리면 여기가 60도인 걸로 되고 이 점이 P점이고 꼭지점이 P1이고 수직으로 내린 점이 P2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요? 여기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사인 60도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번의 길이는 이렇게 해서 또 사인 값이죠. 여기가 또 사인 60도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다시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 이제 눈에 훤히 보이죠? 첫째 항은 1이고 뭉비는 2분의 루트 3인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히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의 답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첫째 항 1. 따라서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유리화까지 끝내면 얼마입니까? 2에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또는 닮은 비를 이용해도 됩니다. 닮은 비.
여기서 이거 굳이 사인 60도를 쓰지 않고 사인 60도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닮은 B를 해도 무방하죠. 이게 다 닮음이잖아.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다 닮음이에요. 각도가 다 똑같아서. 이해됐죠? 따라서 이 길이를 내가 알았어요. 이 길이 대 이 길이.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같은 빗변끼리의 닮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닮은 비를 구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막상 보는 것과 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요구한다. 실제적으로. 이게 되시죠? 한 가지 더. 이제 본격적인 도형. 이건 도형의 길이에 해당한다고 치면 이제는 뭐 넓이가 나와야 되겠죠? 순서가. 이 문제는 들어와 앉아. 이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주저리주저리 써 있죠. 그림 안 그려졌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야 돼서 훨씬 더 어려워요. 승준이 문제집에서 보면 혹시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이거 있으면 똑같았네, 그렇지? 네, 그다음에 이거는 기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슷해요. 여기 이제 도형이고 지금 내가 풀 거는 그림으로 된 저기 뭐지? 문제가 글로 써 있는 거예요. 글로 써 있어요. 여기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 같은가? 글로만 설명되어 있고요. 그거를 내가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자세하게 말로 해줄 테니까 한번 보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도 실력이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걔를 A1이라고 하자. 다시 A1의 내접원에 A1의 이 삼각형에 다시 내접하는 내접원이 있고 그 안에 다시 내접하는 정삼각형, 두 번째 정삼각형, 얘를 A2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정삼각형 AN에 내접하는 그 다음 번 정삼각형은 A1. 다시 잘못 썼네. 이렇게 되네. 정삼각형 A1의 내접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M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얘가 AM, 얘가 AM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이 A1의 넓이를 스몰 an이라고 할 때 이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해서 이해하기 개떡같이 만들어놨죠. 뭔 말인지도 모르게. 이거를 내가 구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럼 뭔 뜻이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거 원이 있는데, 반지름 일자리. 거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쭉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얘가 A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그 A1에 또 내접원이 있어. 또 다른 원이 있어.
있어. 어디가 있는데 그때 다시 여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얘가 A2겠죠. 이해됐죠? 이 짓을 무한 반복한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됐죠? 그때 뭐를 한다? 이 삼각형 넓이의 합을 극한으로 보내봐. 이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는 내 힘으로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1의 넓이, A1 넓이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은 뭐냐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라든가 뭐 이딴 게 있어야 돼요. 한 변 길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정삼각형 넓이라든가 뭐 이렇게 내가 기본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들 때문에 이쪽 문제를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개를 풀어도 자신이 없죠. 자꾸 빈대가 보이니까. 근데 모든 문제가 한 변기를 구해야 된다는 보장도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럼 여기의 상황은 내접원이 있으니까 삼각형하고 누구하고를 자꾸 엮어야 돼요? 원하고 엮어야 되는 거죠. 그럼 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중심하고 반지름이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원의 내부에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쫙 이은 게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쫙 이은 것도 반지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반지름이 얼마예요? 이게 1짜리죠. 기본이 1짜리. 이거를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까? 뭐 다양한 방법이 떠오르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거저긴 하지만 요 각도 몇 도? 120도. 우리 사인, 코사인 거치 다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넓이가 A1은 이렇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구하도 되잖아. 2분의 1 AB 사인 세타 맞잖아요. 그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뭐 이런 것도 되죠. 여기서 더 연장을 해. 수직으로 그려.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해 낼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 될 것이다. 그럼 과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맞지? 지금 내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왜냐면 이런 모든 수단이 다 필요하니까. 얘를 그지 같은 문제를 풀려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잘 봐. 여기가 몇 도야? 30도. 여기 몇 도야? 60도. 이렇게 막 보여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 빗변 길이는 1.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인 30도니까 이건 얼마? 2분의 1. 여기는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럼 밑변 길이는 얼마? 루트 3.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 곱하기 높이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기도 해야 되죠. 이게 편하면 이거 편하면 이거.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익혀서는 안 된다고. 이 동네는 되게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실전 문제에서 갑작스럽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를 받아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다 대응을 할 수 있죠. 하나만 하고서 하나만 할 줄 알고 아싸 하고서 집에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자꾸 머리를 굴려야 된다. 내 말 알아듣겠어요? 답이 똑같은지도 확인해 봐야죠. 얘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따라서 얘 4분의 루트 3. 얘 얼마? 2분의 3. 4분의 이거 왜 이러죠? 뭐 잘못했나? 저 세 개를 넣어야 돼. 하나의 상품 먹어야 나 여기 잘못했어요? 왜요? 2분의 6도짜리가 세 개가 있어야 저 하나의 삼각형이 하나만 보였구나. 여기 4분의 3루트 4. 근데 이게 첫째랑 그랬어요. 뭐 잘못했나? 여기까지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란색 삼각형 구해야 되는 건데
노란색 삼각형은 비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공비를.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 길이의 비와 이 길이의 비율을 구할 것이냐. 무슨 말인지 되지? 이게 편한가? 이번 문제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게 편한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원을 대신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도 반지름이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에이 가비 기후 좀만 내. 10분밖에 안 남았어. 10분만 정신 차려. 가비한테 물어봐야지. 왜요? 너 뭐로 할래? 삼각형에 있는 변의 비율로 공비를 구할래? 아니면 이 원의 반지름 비율 갖고 구할래? 깜짝 놀랐어. 뭐가 좋을까? 내가 봐도 이게 빗변은 아니야. 빗변은 너무 막막해. 그쵸? 뭐가 좀 더 좋을까요? 반지름? 그러면 이 반지름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반지름 요 빨간색 반지름과 노란색 반지름 사이의 길이, 그럼 빨간색 반지름은 처음에 1이었고요 빨간색은 1, 노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은 얼마예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 야, 이미 구해놨잖아. 안 보여? 아, 야, 이 길이나 달라? 이거 얼마? 2분의 1. 아이고, 2분의 1이라고. 반지름이 빨간색 1에서 노란색 2분의 1로 갔잖아. 공비 얼마? 2분의 1. 맞지? 그럼 길이가 2분의 1로 간 거야? 이거 좋네. 길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넓이의 공비는 뭐로 가? 제곱으로 가는 거지. 공비가 실제 공비는 4분의 1.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실제 공비는 4분의 1. 이게 무한 반복으로 더해져 간다. 따라서 1-4분의 1의 첫째랑 4분의 3루트 3 맞지요? 얘는 4분의 3이니까 약분, 얘도 약분 루트 3. 이런 문제들 이딴 식으로 풀린다 이거지. 내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잘 찾는 것도 굉장한 노하우예요. 많이 안 해보면 안 찾아집니다. 시험 시간 안에. 이해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남이 풀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본인이 풀려면 진짜 안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특강만 아니라면 본 수업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집을 한 30문제는 줘야 돼요. 풀어와! 뭐 이렇게 집에 가서 30개쯤 풀어와요. 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아야죠. 어느 자리를 봤더니 길이가 참 깔끔하게 나오는구나. 비율이.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에서 각자 자기 교재에 있는, 자, 우리 가빈이랑 예원이는 56번. 걔도 수능 기출문제. 도전해. 그 다음에 승준이는 도형.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여기 교훈이 있어. 5로 찾았더니 비율이 금방 찾아졌어. 자꾸 해보지 않으면 여기는 실력이 안 늘어요.